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정말 중요한 보안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들을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또 우리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위협받고 있는지,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주요 보안 헤드라인들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인공지능의 아주 근본적인 설계 결함 문제, 그리고 역사상 최고 위험 등급을 받은 취약점 소식을 아주 깊이 파고들 겁니다. 이어서 병원 해킹을 과연 테러로 봐야 하는지 이 중요한 사회적 논의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정말 핫한 인공지능 모델에서 발견된 아주 심각한 설계 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IC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해커가 저 멀리서 제 컴퓨터를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을 손에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와,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설계 결함에 노출될 수 있는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1억 5천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20만 대나 되는 서버가 그냥 해커한테 통째로 검어갈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개인 컴퓨터 몇 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위기였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이번 취약점은 그냥 단순한 코딩 실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구조적 설계 결함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설명서에 오타가 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건물 설계도 자체가 잘못 그려진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설계도로 지은 모든 건물이 위험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서비스가 잠재적인 위험을 안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역대급 위험도를 가진 취약점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핵심 플랫폼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바로 이 숫자 10.0,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보안 취약점 위험도를 평가하는 CVS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예요. 말 그대로 완벽한 위험, 더 이상 위험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상황을 좀 더 와닿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도비, 에어비앤비, JP모건 체이스 같은 거대 기업 있잖아요. 이 회사들의 모든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가 해커 손에 그대로 복사돼서 넘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바로 그런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취약점입니다. 아니,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작은 구멍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린 셈이에요. 한쪽에서는 문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단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방치한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실수가 딱 합쳐지면서 해커가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최악의 경로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기술 문제를 좀 넘어서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무거운 법적 그리고 윤리적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노리고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 이걸 그냥 돈 뺏으려는 범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봐야 할까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논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FBI 데이터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의료 분야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이 불과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이제 병원 해킹은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는 일상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법의 잣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랜섬웨어를 그냥 돈을 뜯어내는 갈취 행위 정도로 봤다면요. 이제는 병원 같은 중요 시설을 공격하는 건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공격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이버 범죄의 정의가 바뀌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큰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 실천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건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하나의 도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도구를 쓰는 모두가 위험해지는 공급망 공격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 둘째, 해커들이 더 이상 개인을 넘어 우리 삶의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을 직접 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제 살인, 테러 같은 무서운 단어와 함께 논의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완전히 재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이 네 가지 습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사이트마다 다르고 강력한 비밀번호 쓰기. 이거 관리하기 힘드니까 비밀번호 관리자 앱을 쓰는 게 좋고요. 둘째, 조금 귀찮아도 2단계 인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켜두세요. 셋째, 카페나 학교 와이파이 같은 공용 와이파이로는 은행 업무나 중요한 로그인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주세요.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결국 디지털 보안이라는 건요, 어려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양치질하고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안전한 습관의 문제인 거죠.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